토론토는 보스턴과의 시리즈를 1승 2패로 패했습니다. 2승 1패와 1승 2패의 차이는 스트라이크 하나였습니다. 보스턴과의 시리즈 3차전에서 구리엘 주니어, 그리고 템파베이와의 1차전에서 비지오가 경기 시작 몇 시간 전에 컨디션 난조를 호소하면서 라인업에서 빠지게 되었고, 현재 토론토의 불펜도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서 하루 걸러서 선수들이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거나 경기를 뛸 수 없는 몸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몬토요 감독은 불펜 투수 기용에 대해서 현재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몬토요 감독은 류현진과 로비레이 같은 베테랑 투수들이 이제는 100개 이상의 공을 던지면서 최대한 많은 이닝을 던져주는 것이 팀에게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류현진에게 꼼짝 못했던 보스턴의 타자들은 시리즈 2차전에서 7점을, 3차전에서는 8점을 득점하면서 자신들의 공격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고, 역설적으로 류현진 선수가 얼마나 뛰어난 피칭을 했는지도 증명해 주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던진 경기는 양 팀이 모두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으로부터 득점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양 팀 모두 스트라이크 판정으로부터 이득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로 토론토가 마이너스 0.15점을, 보스턴이 마이너스 0.68점의 득점 지원을 받았습니다. 두 팀 다 손해를 본 스트라이크 판정이지만 토론토가 보스턴보다 0.53점의 상대적 이익을 받았습니다. 토론토는 이 경기까지 40경기를 치르면서 18번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 판정에 대한 이익을 보았고, 이는 전체 경기의 45%로 메이저리그 팀 중 이 부분 24위입니다. 1위는 42경기 중 30경기에서 스트라이크 존 판정 이득을 본 보스턴 레드삭스입니다. 보스턴은 전체 경기 중에 71.4%의 경기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부분 최하위가 현재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선발 투수진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카고 화이트삭스라는 점입니다. 보스턴 팬들의 실시간 댓글을 보기 전에 토론토 팬들의 실시간 댓글 중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넣지 못한 댓글 몇 개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 팬은 류현진 선수의 MLB 더 쇼 카드를 구매해야겠다고 말하면서 류현진 선수가 곧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현재 종합 능력치 87로 골드입니다. MLB 더 쇼는 수시로 선수의 능력치를 업데이트하며 가장 최근의 업데이트에서는 지안카를로 스탠튼, 젠더 보가츠, 브랜든 우드러프, 제임스 카린책이 다이아몬드 레벨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최근 토론토에서 활약하고 있는 시미언도 종합 능력치가 골드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팬이 자신은 오늘 처음으로 류현진 카드를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토 팬은 류현진이 4년에 8천만 달러라는 것은 정말 저렴한 계약이라고 말하면서 알비스의 계약보다도 더 좋은 계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의 알비스와 아쿠냐 주니어는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팀 친화적인 계약을 한 선수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알비스는 2019년 7년 3,500만 달러의 애틀란타와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2018년 F.O.가 3.8, 2019년 F.O.가 4.6을 기록한 그였기에 애틀란타는 사실상 매 시즌 F.O. 3.5 정도를 기록한 선수의 전성기를 연평균 500만 달러에 쓰는 것이며, 여기에 8년째와 9년째에는 700만 달러짜리 팀 옵션이 있습니다. 워의 가치가 1이 될 때마다 8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는 시대에 3 이상을 확실하게 기록해주는 선수를 연평균 500만 달러로 쓰는 것입니다. 본인은 편견 없는 의견이라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류현진의 호투의 흥분에 조금의 팬심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류현진의 활약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뜻이고, 리그 최고의 팀 친화 계약인 알비스만큼은 아니지만 게리 콜이나 바우어와 같은 다른 투수들과 비교했을 때 류현진의 계약이 굉장히 저렴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보스턴 팬들의 실시간 댓글을 보겠습니다. 이 팬은 류현진의 상대팀 팬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류현진의 공이 칠만해 보인다. 타자들이 류현진을 두 번째 만나면서부터는 점수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많은 타자들과 팬들은 류현진의 자료를 보게 되면 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곧 그리치의 표현처럼 4타수 무안타에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기 초반 류현진의 공이 칠만하다던 보스턴 팬들은 경기가 중반에 접어들자 이렇게 마음이 바뀝니다. 어서 빨리 류현진을 경기에서 끌어내자. 익숙해지면 두 번째 타석부터 류현진을 공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결국에는 류현진이 내려가면 점수를 내자로 바뀐 것입니다. 이 팬은
보스턴 팬임에도 불구하고 류현진이 자신의 판타지 드래프트 팀에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판타지 팀을 생각하면 현재의 상황이 이상적이지만 레드삭스 팬 입장에서는 류현진을 무너뜨렸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 팬들이 보스턴이 가장 쉬운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싫다고 했습니다. 현 시점까지 토론토는 가장 힘든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으며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대해서도 불리한 판정을 받는 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비해서 보스턴은 첫 두 달 가장 쉬운 스케줄을 소화하는 팀으로 알려져 있고 스트라이크 판정에 대한 이익도 가장 많이 보는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보스턴이 잘하고 있는 것은 보스턴 선수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구이기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기록들이 존재하며 토론토 팬 입장에서는 그런 자료를 근거로 보스턴 팬을 놀렸던 것이고 이 보스턴 팬은 그것이 많이 싫었나 봅니다. 한 보스턴 팬이 타순이 2번 돌면 류현진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좋은 투수이지만 대단한 투수는 아니다라고 적었고 같은 보스턴 팬 중 한 명이 이 댓글을 비웃으며 대단하지 않다고? 재미있네 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팬은 류현진이 정말 저평가된 것 같다면서 건강하기만 하다면 리그 최고의 선발 투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9년 그리고 2020년을 거쳐서 이번 시즌부터 많은 팬들은 류현진의 지난 2년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부상의 위험이라든지 나이와 같은 평가 절하 요소가 있었지만 이제는 큰 부상 없이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으며 리그 최고 수준의 성적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팬이 여기에 동의하면서 류현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다면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그의 평균 자책점이 2.18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경기 전과 경기가 막 시작되고 류현진의 공은 충분히 칠 수 있어 해서 2회와 3회가 지나가자 타순이 2번 돌면 공략이 가능한 투수야 로 생각이 바뀌고 5회가 넘어가자 오늘은 정말 잘 던지네 라고 현실을 받아들인 뒤 결국 류현진이 7이닝 무실점을 달성하자 류현진은 가장 저평가된 투수다 라고 모든 것을 체념한 보스턴 팬의 심정 변화를 목격하신 것입니다. 류현진은 드디어 아메리칸 동부지구로 온 두 번째 시즌에 보스턴, 뉴욕 양키스, 템파베이의 팬들로부터 토론토의 에이스이자 가장 상대하기 힘든 투수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피트 워커 투수 코치는 최근 행해진 미디어와의 줌 미팅에서 류현진의 선발 등판 준비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칭찬했습니다. 그는 류현진만큼 상대팀과 상대 타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준비한 선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데니 젠슨이 류현진과 함께 상대 타자들을 연구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류현진과 상대팀 분석을 같이 한 데니 젠슨은 이 정보를 다른 경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피터 워커 코치는 데니 젠슨을 비롯한 많은 젊은 투수들이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30분가량 진행된 이 인터뷰에서 7분여의 시간을 류현진에 대한 문답으로 채운 피터 워커 코치의 인터뷰를 지켜보면서 저는 전국에서 노는 우등생 류현진과 친한 데니 젠슨이 류현진과의 그룹 스터디에서 공부한 자료를 나중에 같은 반의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반 전체의 성적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